솔직히 우리 모두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남의 이야기인 듯 혹은 아직은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이 가까워지면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쯤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주변에선 연금이 있으니 괜찮아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 정도 연금으로 내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은퇴 후 생각보다 빠르게 쪼들리거나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이번 글에서는 그런 은퇴 뒤 현실의 무게,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부족 하나마 이를 바탕으로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우리의 미래 설계에도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1. 교직 생활 30년, 이제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박 선생님 이야기. 박 선생님 가명은 60대 중반에 퇴직한 교사입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스스로도 늘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퇴직하면 그간 못해본 여행도 다니고 집 근처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싶다 하고 꿈을 키웠던 분이에요. 그동안 꼬박꼬박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불입했고 기본적으로 퇴직 후엔 연금을 통해 크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막상 퇴직해보니 예상이 빗나간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선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합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연금 자체의 공제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상당히 줄더라는 거예요. 그 금액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벅찰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익숙해진 패턴이 있잖아요. 예컨대 매일 아침 학교에 출근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회의 참여하고 집에 오면 틈틈이 수업 자료 준비하고요. 그런 규칙적인 일상이 사라지니 삶의 활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 곤란했던 건 자녀들이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었어요. 둘째 자녀가 취업 준비 중이라 생활비며 학원비까지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벌리곤 했으니까요. 나는 이제 쉬어도 될 줄 알았는데 연금만으로 이런저런 지출까지 다 감당하자니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하고 박 선생님은 토로하셨습니다. 결국 퇴직 후 또 다른 일을 찾아야만 했죠. 근처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건 익숙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솔직히 체력적으로 예전과 같지 않아 점점 힘에 부치셨다고 해요. 박 선생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연금만으로는 풍족한 은퇴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연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한 상황에 비하면 물론 낫겠지만 기본 생활비 외에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자녀 지원 혹은 의외의 의료비 등이 발생하면 금방 흔들릴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퇴직 후 받을 연금이 대략 얼마인지 그 돈으로 내 생활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미리 계산해보고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 은퇴 후에도 작은 사이드 비즈니스를 한다면? 김 사장님 이야기.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김 사장님 가명입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붙인 건 퇴직 후에 소소하게 운영 중인 동네 카페가 있기 때문이죠. 김 사장님은 원래 대기업 영업부서에서 25년 정도 근무했는데 영업직 특성상 승진 경쟁이 치열하고 야근도 많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50대 후반에 조기 퇴직을 고민했고 결국 회사를 나와서 평소 관심 있던 카페 창업을 시도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창업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목돈을 투자해 상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 비용까지 들었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싶을 정도로 운영 초반에는 매출이 형편없었대요. 주변에서 뭐하러 퇴직하고 장사를 해? 라며 말리기도 했는데 다행히 커피와 디저트에 관심이 많았던 김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면서 단골을 많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1년쯤 지나니 점점 입소문이 나서 매출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어요. 그렇다고 대단히 큰 돈을 버는 건 아니라고 해요. 월세 내고 재료비 쓰고 직원 1명 월급 주고 나면 김 사장님이 가져가는 순이익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에 더해지는 부가적인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근교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은퇴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계신 거죠. 무엇보다 심리적인 보람이 크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손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할 일이 있다. 이게 은퇴 후 제2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김 사장님 얘기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에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꾸준히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꼭 카페 창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아르바이트나 재능 기부를 통해 소소한 보수를 얻는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연금 형태로 수입원을 다변화해두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마음 편한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3. 투자로 수익 창출. 그런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이 과장님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투자 얘기입니다.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투자 등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일이죠. 이 과장님 가명은 50대 중반부터 퇴직 후를 대비해 주식과 펀드, 간접 투자를 조금씩 해온 분입니다. 처음엔 적립식 펀드를 통해 매달 몇만 원씩 넣는 소액 투자로 시작했는데 점점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 퇴직 무렵에는 어느 정도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회사 동료들이 퇴직금까지 몰빵 투자했다가 날리면 어쩌려고 하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투자는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고 때로는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과장님이 꾸준히 투자 공부를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온 덕에 결과적으로는 꽤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퇴직 후에는 연금 퇴직금 투자, 수익의 조합으로 비교적 안정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물론 매달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퇴 전에 세워둔 재무 설계 덕에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늘 출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물론 내 돈이 들어가니 조마조마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분산 투자와 손절 기준을 잘 지키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인생 길잖아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과장님 사례에서 배울 점은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투자 활동을 이어가며 자금을 불리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라는 것이 항상 양날의 검이란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무리한 레버리지나 투기성 종목에 몰빵했다. 자금을 회복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노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전문 지식과 분산 투자, 그리고 여유 자금 범위 내에서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필수입니다. 종합 및 조언. 위의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연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당황했고 누군가는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해 삶의 활력을 찾았으며 또 누군가는 투자로 노후 자금을 준비해 상대적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 생활에 딱 맞는 하나의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 공통된 메시지가 있죠.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직장인들이 월급 나올 때는 체감 못하지만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드는데 보험이 잘 안 된다거나 자녀나 손주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 집 수리 비용 등등. 그래서 연금만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얼마큼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내가 추가로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미리 고민해 두어야 해요. 퇴직 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성향이나 체력, 가진 재능이 다르겠죠. 꼭 카페를 차리거나 큰 사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소일거리라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일정 수입을 얻고 또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면 우울감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영업이든 강의든 파트타임이든 각자에게 맞는 활로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투자 및 재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요즘 시대에 투자 없이 자산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 있죠. 금리가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적절한 재무 설계와 투자는 사실상 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과도한 기대 수익을 쫓거나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면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액부터 분산 투자해보는 식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은퇴 준비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박 선생님처럼 60대 넘어가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면 이미 체력과 기회가 예전 같지 않아 뜻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40대, 50대 때부터 가급적이면 퇴직 후 라이프 스타일을 구상하고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관심 분야를 탐색해보는 게 좋아요.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시행착오도 빨리 겪고 노후에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맺은 말, 연금만 믿고 퇴직해도 될까? 라는 질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하고 답하실 거예요. 은퇴 전엔 나름대로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막상 은퇴 후 몇 달이 지나면 월급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없는 상황이 정말 크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작은 지출에도 마음 쓰이고 모처럼의 즐거움도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은퇴는 처음 맞이하는 진짜 자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니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새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이 기회를 잘 살리려면 당연히 경제적인 여건이 함께 뒷받침되어야겠죠. 연금만 바라보기보다는 퇴직 전에 최소한의 취미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부업이나 자영업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투자나 저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 선생님, 김 사장님, 이 과장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핵심은 충분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은퇴를 한참 앞두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만약 이미 은퇴 시기가 머지않았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본인의 경제 상황을 다시 점검해보고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만 60 이후에도 생활 전선은 계속된다는 게 또 다른 진실이죠. 연금만 믿고 계시다면 살짝 고개를 돌려 다른 가능성도 탐색해보세요. 제2의 인생에서 웃으며 재도 전할 수 있는 힘, 여러분도 충분히 갖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